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193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폭을 좀 더 키워나가는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 역시 556포인트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기관이 매도에서 순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신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일정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와 10월 제조업 지수, 또 유로존 10월 제조업 PMI 지수 잠정치, 그리고 26일 22 유럽은행 종합평가 발표를 주요 이슈로 꼽아주셨는데요. 차례대로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금주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중국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과 또 9월달 실물 경제 지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뒤이어서 목요일 날은 중국의 10월 HSBC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7.5%보다 낮은 7.2%로 예상이 되면서 3분기 경제가 다시 2분기보다 좀 다운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9월달 실물 경제 지표 대부분은 아무래도 좀 8월 대비해서 소폭 또 하향돼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 HSBC 제조 PMI 잠정치 역시 9월달 50.2라는 50포인트 지지선에서 이번에는 49.9 지지선을 하향하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로존 10월 제조 PMI 잠정치가 같이 있는 날 나오는데요. 복합 PMI 잠정치가 전월과 비슷한 52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전월 49.9에서 이번에는 49.5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일 날 ECB가 유럽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의 종합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11월 4일 날 유로 은행 동맹 첫 단추인 ECB 은행 감독 개시를 앞두고 은행 업계 문제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상 은행은 20개국 130개 은행으로 역내 은행 자산의 85%를 차지합니다. 은행들은 이제 향후 2주 내 보완 계획을 제출하고 또 9개월 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발맞춰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좀 바닥이 나왔다고 보시나요?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난주 꼭 지켜야 될 1917포인트를 크게 하회하고 지난주 크게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해외 증시의 상승 마감으로 일단은 영향을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연히 나와야 될 상황이 오늘 30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금주부터 본격화되는 실적을 고려해서 좀 대응이 필요하고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 중국과 유로존 경제 지표가 아마 금주에 나오는 것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반영된 측면도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부양책 공조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부양 의지가 없으므로 시장 자체가 빠르게
그 재정상화로 가는 것보다는 기술적 반등 이후에 좀 박스권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적주 위주의 개별주 대응이 필요한 것 같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1개월 기준 주당 순이익이 상향 건수가 높아졌던 현대산업개발, 대한유화, 현대하이스코, 신원 등등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달러원 환율 1063원 40전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반영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2원 90전이 하락한 1063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하락하면서 1057원 80전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만 이후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60원 30전을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한 것은 지난 주말 뉴욕 결국의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이 하락 마감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9월 주택 착공 실적과 10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의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었고요. 글로벌 증시는 위험 선호도의 증가를 반영하면서 상승했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달러화는 엔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달러원 1개월물의 경우 뉴욕 여고의 시장에서 기술적인 저항과 함께 반락하면서 글로벌 달러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시아장 개장 이후 대외적으로는 호주 달러가 반등했고요. 대내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등 위험 선호 요인이 반영되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현재까지의 장중 저점인 1057원 80전은 지난주 목요일의 장중 저점이었던 1057원 40전과 매우 가깝다고 보겠고요. 결국 전 저점을 앞둔 지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 엔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과 또 호주 달러가 미 달러 대비 약세로 돌아서고 있는 점 등은 오늘 달러 원의 저점이 계속해서 지지될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오늘 외국인들이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중 순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점 역시 환율이 하방 경계성을 강하게 드러낼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지난 한 주 움직임을 보면 장중한때 1057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1060원대 중반대까지 반등하는 등 저가 매수 세력의 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환율 상승의 속도가 둔화되었을 뿐 큰 그림에서의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원의 대외 변수들의 흐름을 볼 때 역시 큰 흐름상의 달러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달러 엔이 105엔대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상승 추세에서 50%가량을 되돌림한 후에 반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최고 목표 가격은 119.76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위험 회피 현상에 따른 달러 엔의 하락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과 기존의 상승 추세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달러 엔을 추종하고 있는 달러 원 역시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육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주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제가 그동안 전화 연결만 하다가 오늘 첫 출연인데 시장은 저를 좀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가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공약주들 에코플라스틱과 풍국주정, C큐브, 나이베까지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에코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플라스틱 내외장재, 범퍼나 트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이 종목 핵심은 실적이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 매도보다는 그 매수를 생각하시고, 만약 뭐 1,500원, 1,400원 그 구간을 좀 밀린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풍국주정입니다. 주정업체고요. 지금 현재 뭐 눌린 구간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뭐 밀리지도 않고 버틸 만한 한 구간입니다. 뭐 거래가 많이 되면서 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보유 관점에 대응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C큐버, 여러분 뭐 화장품 그 펄 효과를 내는 그런 국내 유일의 그 압력 업체입니다. 산업용 그런 차량에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페인트, 이 원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좀 쓰임새가 현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고점 대비해서 고점 8,350원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전일 뭐 저점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오른 상태고, 현재 추가 수익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좀 매도보다는 한 템포 더 늦춰서 추가 수익 기대해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백입니다. 장중 또 이 종목도 금요일 대비해서 7% 정도 상승 후에 지금 매수매도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폭이라면 계속해서 좀 외인 쪽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뭐 양봉 지켜주는 이상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시점 한 템포만 늦추면 잘하고 뭐 정고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략주들 리뷰 살펴봤고요. 오늘장 단기 공략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고요.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뭐 대표적인 뭐 시스템 반도체 업체 중에 하나고, 하반기에 LG전자, 이 종목 LG전자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뭐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회복될 거라는 뭐 증거다 전망도 있었고, 제가 봐도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는 지금 현재 뭐 애플 관련 매출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하면 뭐 요즘 뭐 출시되자마자 2천만 대가 팔렸다고 하죠. 이쪽에서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저항 구간 오늘 24,000원대 좀 강한 저항 구간인데, 이걸 뚫어내고 거래량이 좀 급증을 하면서 뚫어낸 다음에 지금 살짝 눌려주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사 두셔도 재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23,400원에 공략을 한다고 하면, 직전 이전 뭐 올해 7월 고점이었었죠. 한 26,0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도 이전에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또 오늘도 괜찮아서 지금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수수 수염차, 뭐 비터 500, 헛개차 같은 뭐 그런 메가 히트 라인은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뭐 제주 삼다수도 인수를 해서 그쪽 매출도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음료 라인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매출을 거기서 뭐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사업에도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은 앞으로 제약 쪽으로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고요. 말씀드렸던 직전에 9,700원 공략한 종목으로서 큰 수익은 못 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좀 선방을 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1만원 뭐 저항 구간은 좀 돌파한 상태로서 그리고 또 최근 외인하고 기관 쪽 수급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기관 쪽 수급도 괜찮고 정고점 11,400원 충분히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대유 에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국내 3위 자동차 시트 공급 업체고요. 비슷한 기업으로는 대원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아차에 이 종목은 독점 공급하고 있고요. 시트 사업 외에도 그런 알루미늄, 합금이나 자동차, 휠 사업부가 요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합금은 어떤 연비나 그런 차량 경량의 핵심으로서 향후 쓰임새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매년 뭐 이 종목은 10% 이상 꾸준히 매출이 성장을 해왔고 올해는 무려 뭐 상반기에 24% 이상 성장한 상태입니다. 현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PER 따져봐도 7배 미만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기준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늘 뭐 오버슈팅하는 게 충분히 이유가 있는 배팅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아침에 좀 제가 골라놓은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좀 부담되긴 하지만 여기서 한 1, 2% 정도 늘려주면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뭐 다 들어가지는 못하겠죠. 좀 남겨둔 다음에 조금 더 조정 받았을 때 더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좀 남겨둔 다음에 한번 공략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 종목을 하단이 1,700원대를 깨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휴대폰이 RF 통신 부품 및 반도체, 그리고 또 LED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 LED 애쇼 장비를 이쪽이 뭐 3년 전에 진출했는데 벌써 세계 1위입니다. 3년 전에 진출해서 3년 만에 세계 시장 평정했다는 것은 이 회사가 굉장히 뭐 기술력 그 다음에 영업력에 있어서는 거의 뭐 진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LED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형 드라이, 솔직히 뭐 이 드라이라는 게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스 프로브 카드, 이게 또 국내에서는 생산 안 하는데 동사가 지금 개발이 완료됐고 시제품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뭐지 양산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종목이 이게 공급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지금의 2배 이상 뛸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실적 자체도 지금 증가세기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휴대폰 RF 부품 쪽에 뭐 삼성전자나 좀 지금 중국한테 많이 좀 치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좀 적어지는 게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좀 이유로 좀 보여집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 1분기나 2분기 반도체 쪽에 어떤 굉장히 성장을 보고 지금 현재 좀 조정받았을 때 미리 사두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기관들의 매수에 좀 동참하시면 최소한 절반을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중 멘토님께서는요, 실리콘웍스, 광동제약, 대유에이텍, 그리고 기가레인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정말 좋은 움직임들을 연출하고 있는데, 자,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들을 살 것인지 여러분들, 아니면 진짜 이 시장이 올라가는지, 이게 진짜 시장인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고기만 물고기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시장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도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 좀 기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충분하게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장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외인들이 160억,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요, 기관들은 현재 1060억 정도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이 114억이고요, 외인은 155억 정도의 매도를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 쪽에서 확실하게 조금은 기관들의 움직임이 유지되는데, 외인들은 아직은 약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조금 잠깐 더 보자라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거든요. 어찌됐던 시장은 오늘부터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자, 뉴욕 증시나 이제 유럽 증시 봐야 되는데, 지난주 그리스가 폭등했습니다. 7% 이상 상승 마감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증시 S&P 500 기업 중에 약 20% 정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좋게 나올까요? 자, 오늘은 또 누가 먼저 합니까? 애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한 1000만 대 정도가 실적 추이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얼마나 좋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어찌됐던 오늘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거, 기관들이, 외인들이 특히나 낙폭가대 실적주 위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죠. 아래 번호로요,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백전주 보겠습니다. 자, 수급 백전주 보자면요, 현대차,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현대리바트, SM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현대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요. 네,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자, 16만 8천원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고 있죠? 현대차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지 여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자, 일봉으로 좀 볼게요. 일봉이 좀 안 되네. 잠시만요. 왜 이러죠? 네,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많이 밀렸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상승적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4%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 추이에서 봤을 때 아직 이 포인트가 바닥을 뚫고 갔다, 상승적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아직 이른 시점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의 수급 포인트를 잠깐 예상치를 같이 한번 보시자면요. 자, 예상치 보자면요. 자,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보자면 외인들이 73,000주, 기관들이 몇 주요? 34,000주.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좀 해줍니다. 끌어올려줘요. 근데 최근 들어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자면요. 최근의 수급은요, 외인 기관이 계속 양매도였는데 오늘 매수가 나왔습니다. 내일도 좀 매수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유지가 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최근까지는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이제 오늘은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상승 분위기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냐, 갈 것이냐,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장에 급하게 따라가는 전략은 일단 좋지 않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급한 접근은 자제 의견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현재 오늘 6% 급등합니다. 오늘 공개방송상에서도 제가 삼성중공업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3% 더 올라가네요. 자, 삼성중공업, 조선주들 상승을 합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갈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수주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조선주들이 죄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수급은요, 자, 오늘장 현재 외인들이 몇 주? 36만 주입니다. 36,000주가 아니고요. 외인들이요 36만 주 매수해주고 있어요. 기관들은 2만 주, 기타 법인까지 5만 주 매수해줍니다. 자, 최근의 수급상황 보자면요,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상황에서 오늘장 터져줬고, 기관들 돌아서는 느낌. 자, 기타 법인까지 매수. 조금은 바닥을 확인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보여요. 분명한 건 이겁니다. 4분기부터나 내년 시장에서 조선주가 가장 기관이든 외인이든 사기 쉬운 종목들, 바닥에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럼 현재가 좀 더 빠를까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현 구간대에서의 상승 흐름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급등의 흐름 자체에서 끝날 것이냐?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다더라도 얼마까지 갈 수가 있나요? 27,000원까지 무리 없어 보이네요. 상승 가능성에 조금 더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LT디스플레이 볼게요. 자, LT디스플레이 4% 이상 급등을 합니다. 4.5%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많이 꺾였었잖아요. 네. 오늘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수 상승과 더불어 같이 좀 올라갑니다. 포인트를 같이 받았어요. 자, 애플이 3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할까요?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쁘지 않습니다. LG 관련, IT 관련 중에요. LT디스플레이만 가장 저는 좋다고 보고 이노텍이나 LG전자는 웬만하면 피하자고 말씀드려요. 디스플레이 오늘 상승하고 내일도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준다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 되겠다. 많은 분들이 조금은요, 죄송합니다. 물려길 수가 있어요. 물려일 수가 있지만 충분하게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보유하신 분들 홀딩하시고 신규 매수 접근은 애플 실적 좋게 나오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12% 급등하고 있고요. 같은 업종의 종목인데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들 올라가고 있고, 한샘이라는 종목도 같은 업종이죠. 상한가 현재 상황입니다. 자, 리바트 가구주들이 급등을 해요. 수급 상황도 오늘장 수급에서 외인 15,000주, 기관이 46,000주가량을 매수해줍니다. 기타 법인까지 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최근에 수급 상황을 보자면은 정말 많은 수급을 기관들이 매수해주고 있죠. 꺾이지 않는 수급세를 보여줍니다. 계속 상승합니다. 그쵸? 자,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올 초에 얼마였냐면요. 12,000원, 13,000원이었는데요. 46,000원까지 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요? 실적 호전세가 계속 이어지니까, 수급도 좋아지니까. 자, 대신에 리바트 같은 종목, 일단 가구주 중에 하나 뽑아온 건데, 조정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날. 다음에 4만원이 온다면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볼게요.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현대리바트나 한샘 조정을 이용해보자라고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SM이에요. SM이 오늘 많이 급등하죠. 그간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 조금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주는 것이냐 라고 좀 고민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요. SM이 인력관리에 실패했죠. 실패했어요. 이전에 이때 뭐 실적과 더불어서 나왔던 그 엑소 멤버 탈퇴, 크리스 탈퇴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이때 제시카부터 시작해서 또 엑소 멤버가 또 한 명이 엑소 멤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나갑니다. 루안이 나갔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인력 관리를 못했어요. 1년에 꼭 두세 건씩 터집니다, SM이. 근데 오늘 올라갑니다. 낙폭 가대에 대한 부분일까요? 잘 보시면 이게 여기 바닥권 포인트가 한 3만원대 포인트예요. 작년 바닥권 포인트. 여기서 더 이상은 싸게 느껴지는지 누가 삽니까, 오늘장? 보니까요. 자, 외인들과 기관들 양매수가 들어와요. 특히 기관들 많은 물량을 사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상에서 보자면은 기관들이 엄청나게 던졌거든요. 외인들도. 근데 오늘은 어떻게 잡아줍니다. 자,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좋아요.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언제부터? 내일부터 또 이번 주 내내 어떻게 추가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주가는 어떻게, 어찌됐든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가더라도 상승 추세를 좀 더 그릴 것이냐라가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레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더 이상 꺾이면 안 돼요. 또다시 3만원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면 주가가요. 약간은 좀 고민이 될 거예요. 흐름들이. 그렇죠? 바닥에서 상승을 더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이번 주 한 주간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SN 같은 경우는 일단 잠깐 보류. 오늘 뭐 급등한다 급하게 사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해보자까지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잠깐 종목을 봤고요.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볼게요. 자, 많이 왔네요. 자, 4008님, 네, 문자 자주 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SK하이닉스 48,050%, 500원에 48,540% 보겠습니다. 자, 48,500원에 40%세요.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마 수익이 좀 나셨다가 네, 기다려 봤는데 아마 이때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좋게 봤다고요. 전문가들 마찬가지고. 뭐 증권사에서는 목표가 막 6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안 팔았습니다. 네. 그렇죠? 안 팔았어요. 그리고 급락이 났죠. 자, 버티셨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 상승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 4008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실적은 거짓말을 안 할 테니까. 그렇죠? 뭐 이날 빠졌던 거 이날 빠졌던 이유가 뭡니까? 삼성에서 반도체 라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 확대 우려감이 잡히다 보니까 급락을 하긴 했지만 금방 제재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아마 찾아갈 거예요. 4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을 줄 수 있을 거란 판단입니다. 뭐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냐면요. 시장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충분하게 상승 쪽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SK하이닉스 흔들리지 마세요. 네, 조금만 장기로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장기적으로 봐주세요. 너무 짧게 보진 마시고 3분기 실적 확인하고 4분기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니까 올해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년 초까지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뭔가요? 보겠습니다. 네, 인바디네요.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자, 인바디가 5177님께서 22,000원에 100%신데요. 중간에 한번 매도한다면 얼마에 매도할지 네,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바디가 정말 잘 갑니다. 그렇죠? 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요. 자, 이런 종목이에요. 얼마나 더 갈까요? 계속 갑니다. 10,000원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에서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가려고 해요. 현 흐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이 굉장히 조금 매도 질문이 많았었는데 매도하지 말자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많이 올라갑니다. 신규 매수는 언제 해야 됩니까? 이거 21선 깼다가 올라가는 날 매수하면 그냥 장땡이에요. 25,000원 아래서 매수하면 됩니다. 자, 근데 팔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장의 수급사항은 기관이 또 사줘요. 최근의 수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퍼펙트한 수급이란 거죠. 언제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언제 팔면 될까요? 기관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계속 주가는 어떻게? 결국 다시 매수해주면 주가를 올려버립니다. 자, 아이고, 과연 언제 팔아야 될까요? 고민이시죠? 이건 것 같아요. 현재 한 6,600원 한 주당, 6,800원 정도, 거의 30% 가까이 네,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를 언제 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요. 만족하시면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만족하신다면 수익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의 수급 상황은 아직은 나 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장까지도. 그러면 기관들이 많게는 10만 주, 보통은 5만 주까지도 매수를 해줬어요. 기관들의 매수가 참 강했습니다. 외인까지 가세하니까 주가가 날아갑니다. 잘 보면 근데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도가 나왔던 적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하루 정도?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그럼 언제 팔아야 됩니까? 외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는데 그 물량이 많으면 파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여기서 외인이 3만 주, 4만 주씩 팔아도 주가 안 꺾입니다. 하루 꺾이고 말았어요. 근데 기관이 받쳐주죠. 그렇죠? 외인이 27,000주, 기관 6,000주 팔아도 다시 말아 올려갑니다. 양매도가 얼마씩 나와야 되냐면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요. 최소한 얼마? 3에서 5만 주씩 잡히는 날이 있을 거예요. 꺾이더라도요.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이때 아마 정리를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다시 올라갈 겁니다.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그때는 어찌됐든 또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분명한 것은 쉽게 조정이 나올 종목은 아닙니다. 현 추세로 봤을 때는. 수급도 양호하기 때문에 한참 더 상승을 그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홀딩 의견 드려보고요. 심리적인 저항선 3만 원이 되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그때 물량을 또 받아서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한계치, 최악의 한계치는 25,000원 깨고 내려가면서 24,000원 깨고 내려간다면 정말 그때는 정리해야 되지만 역시나 쉽게 올 가격은 아니다. 네. 이거는 5177님의 만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족하시려면 다 파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중이라도 조금 줄여보는 거나 아니면 가져가 보자. 이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가져가도 된다라고 의견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 봅시다. 진양홀딩스,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7284님, 5,200원 50% 보겠습니다. 자, 5,200원이세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5,200원이시라. 여기죠? 7284님, 제발 이러지 맙시다, 우리. 5,200원에 이렇게 사는 경우가 올해 2,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올랐는데, 아이고,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를 담는다. 솔직히 전 접근도 못할 것 같아요. 정 산다면요, 저는 요때 사겠어요. 이때 언제죠? 여기 이럴 때 사겠다고요. 제가 산다면. 이런 고민을 해봐요. 여기서 약간의 좀 슈팅 구간이라는 거죠. 이게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수급 포인트에서 보자면 굉장히 수급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자주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매일매일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에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체크를 항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꺾이지 않아요. 그쵸? 자, 오늘장 수급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관들 매수 잡아주고 있거든요. 많이 안 밀립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 못해요. 이때처럼 긴 횡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긴 횡보를 할 수 있어요. 워낙에 조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예전부터 인식이 잡혀있던 종목이라 많이 올랐었던 거죠. 근데 충분하게 이제 가격 메리트를 좀 받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자, 기업 분석 안으로 좀 가서 재무제표를 좀 같이 보시자면요. 왜 안 나올까요? 재무제표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잘 안 뜹니다, 갑자기. 자, 확실한 것은 이제 펀더멘탈 상에서 분위기에서는 평가를 좀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횡보하다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상승을 줄 수 있겠지만은 현 구간대에서는 아직은 그 흐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확실하게 아직 크게 꼬여있지는 않습니다. 양호해요. 하지만 매도할 때도 거의 왔다는 거는 조금 아시면 좋겠어요.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네, 비중만 좀 줄일게요. 50%가 뭡니까? 이 고점 포인트에서.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NC소프트네요. 자, 4008님 해드렸으니까요. 네. 다른 번호로 하십니다. 자, 4008님 NC소프트 다른 번호 4008님.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21만원 진단 부탁드립니다. 볼게요. 자, 오늘 급등하고 있어요. 21만원에 사셨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소외를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급락했죠? 이렇게 빠졌습니다. 왜죠? 다 모바일 쪽으로 하고 있는데 모바일을 안 했어, 제대로. NC가 이전에 리니지 모바일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주가가 급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뭐 이렇게 만들고 있어. 그냥 하자마자 껐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분 하고 껐습니다. 그냥 그 회원들 뭐라 그러지? 미니게임 같은 식이었어요. 가입자들을 위한 미니게임 같은 식. 너무 허술하게 나왔었죠.
그리고 또 하나, NC소프트가 한 달에 리니지가 매출이 250억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모바일 게임 중에 블레이드란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퀄리티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걔가 월 매출이 270억인가 한답니다. 모바일 게임인데 여타 1위 게임, 매출 1위 게임인데도 다른 회사의 모바일 게임에도 밀리는 부분이고 이건 뭐 답이 안 나왔던 그래서 밀렸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길드워나 뭐 꺼내보니까 매출도 잘 안 떠. 믿을 건 뭐가 있죠? 이거 왜 올릴까요? 믿을 건 뭐가 있을까요? 리니지 이터널 봐야 될까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기대감? 자, 11월 달에 그 G스타라는 게임 박람회가 열리죠? 네. 그에 따라서 조금 기대감이 있을까요? 어찌됐든 오늘장의 수급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네. 매수가 들어옵니다. 8,000주가량. 뭐 많은 물량은 아니죠. 단기적으로 조금 끝날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나쁘진 않은 모습에 바닥을 조금은 그래도 확인하고 있다. 큰 바닥에서 봤을 때 여기 포인트거든요. 2013년 바닥 포인트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구간대에서 매도를 한다라 의미는 없습니다. 보유하고 가셔야 돼요. 보유하고 가셔야 돼요. 상승준 이후에 조정도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서서히 본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NC소프트는. 힘을 좀 내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20만 원이시라면은 네 약간의 고점이고 사실 살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었어요. 네, 살 수도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제가 압니다. 하지만 손절 안 하셨고요. 이제는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봐야 되고 새롭게 출시할 게임들 넥슨이 NC의 지분을 15% 채웠습니다. 왜일까요? 글쎄요. 뭐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넥슨이 NC의 지분을 매입했다. 싸게 받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그 부분에 위안 삼으시고 바닥은 좀 확인됐다 보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마크로젠이 왔네요. 7325님 47,150원에 30%입니다. 보겠습니다. 47,150원이시면은 현재 350원 빠졌어요. 오늘 장에 매수하신 건가요? 47,000 아까 150원이라고 하셨죠? 오늘 고가가 47,650원인데 오늘 사셨나요? 아니면 그 전인가요? 흐름을 보세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흐름이잖아요. 뭐죠? 추세 하단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수하신 구간대에 대해서 일단은 뭐 걱정이 되는 구간인가요, 이게? 나쁘진 않은 자리죠?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뭐 예측을 해봐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예측해봐야 되겠죠. 최소 어디까지? 55,000원까지는 한번 놔둬봐야죠. 수급 포인트 살펴볼까요? 자, 오늘장 수급 들어오네요. 자, 최근의 수급 상황, 기관들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어디까지 간다? 못 먹어도 얼마? 55,000원까지. 수익률 몇 프로? 20%짜리. 뭐 딱히 어려운 거 없어요. 실적 부분 잠깐 체크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마크로젠 실적은 뭐, 네, 어디 볼까요?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약간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럽긴 한데,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주가가 더 이상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못 가도, 아무리 못 먹어도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이 중간 라인을 잡을게요. 네, 여기 잡으면 얼마까지? 5만원까지는 보이네요. 자, 5만원에 팔 것이냐, 아니면 추세와 수급을 보고 그 55,000원에 팔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5만원까지는 고로 홀딩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 보죠. 레버리지 매수할까요? 7811님. 네. 코덱스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자, 1155원. 몇 번째 바닥인가요? 뭐 항상 이때쯤인 바닥이 오죠. 자, 그렇죠? 2011년, 12년, 13년, 14년 바닥입니다. 매년 한 번씩 오는 위기일까요? 2011년 유럽 위기 이후부터 해서의 또 한 번의 바닥이 도달했습니다. 자, 10,000원 아래에서는 그냥 땡큐하고 매수해도 될 정도의 구간이에요.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줄 것으로 베팅을 해본다.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신에요. 또다시 지수가 흔들릴 가능성 아직 열려 있어요.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 뭐 추가에 대한 부분 있지만 결정된 건가요? 아니고요. 유럽에서 유동성 위기 뭐 돈 푼다고 하는 결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보류하겠다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수 어떻게 될까요? 폭락 나옵니다. 폭락이에요. 폭락. 농담이 아니고 폭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약간 버티고 있는. 오늘 뭐 야간 선물 보자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상승을 주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봐주세요. 단기적으로.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보기엔 아직 때가 이르다.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지만 아니면은 코스피 지수가 항상 1900 깨고 내려가거나 할 때 다시 2000까지 가는 데는 길어봤자 3개월입니다. 그럼 내려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한 얼마까지 내년 초까지 보유하시던가 1월 2월까지는 가져가시던가 그러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죠.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서한 8855님 대구 건설회사죠. 매수해야 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게, 자, 여러분들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 거죠. 추세에 대한 부분이죠. 서한 같은 경우는 어떤 추세가 있습니까? 이 라인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요. 그쵸? 자, 이 라인에서 상승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포인트 자체는. 여러분 이거 활용하시나요? 활용하시나요? 다음 포인트 라인 어디입니까? 못 먹어도 어디? 22,350원 라인. 얼마 오를 수 있어요? 170원? 오를 수 있네요. 몇 프로 수익 나나요? 5%? 날까요? 5%, 6%? 네. 단기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려요. 자, 오늘장 수급 체크하고요. 외인 매수 들어왔고, 최근에 수급 체크해 볼 때는 기간 매수, 외인 매수 같이 잡히는 걸 봤을 때 나쁘지 않겠다. 그렇다면은 매수 가능하다. 대신에 얼마까지만? 2,350원 정도. 높아봐야 얼마? 2,400원까지가 한계치다. 약간의 조금은, 네, 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까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하지만 많이는 못 드신다. 얼마까지만? 5% 공략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현대 IBT 8호 이사님 보겠습니다. 3,000원 10% 매도 가격 부탁하셨어요. 볼게요. 자, 지금 잘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수가가 3,000원이세요. 3,000원이세요. 너무 욕심내셨다, 그쵸? 이전에. 너무 욕심내셨어요. 2013년도에 사신 거는 장담하건대 아니시겠죠? 그때신가요, 설마? 요때 사셨죠? 너무 욕심내셨고, 이렇게 급락할 때 안 빼셨어요. 이렇게 고점 포인트에서 사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방법 안 좋단 말이에요.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보시면, 보세요. 2013년도 고점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죠? 고점이 내려갑니다. 뭐 거의 맞지는 않지만 바닥은요. 다시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 잡자면은 이 정도 라인 잡히네요. 바닥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줬던 흐름들이 여기도 있었고요. 자세히 보니까 있네요. 이때쯤에 매수가 들어갔어야지 이거를 여기다 샀더라. 다행히 10%셨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수급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시가총액이 너무 좀 작아요. 아직까지는. 자, 실적 포인트부터 또 체크해 보자면 걱정입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적자. 자, 올해 영업이익이 하반기 때 좀 어떻게 살아날까요? 글쎄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돼요? 2010년도의 실적을 좀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안 좋았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 발악인지 아니면 진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건지 제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반기 때 3분기 실적 자체가 흑저전을 한다거나 하면은 주가가 아마 폭등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그러면 그때 손해 안 보시고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도 비중을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3분기 실적을 아신다면은, 확인이 되신다면은, 예상치라도 알고 계신다면은, 말씀드린 거에 참고하셔가지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스바이오메드인데요. 5810님 18,700원. 이 종목 뭘 정리하시려고? 한번 밀렸다 다시 가는데 정리하지 마세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수급 포인트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네. 걱정은 이것인 것 같아요. 사긴 샀는데 고점 포인트에 맞고 떨어질 것 같아. 사긴 샀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네. 그러면 파세요. 쫄리면 파시면 돼요. 손해 안 봤잖아요. 수익 봤잖아요. 1%라도. 쫄리면 파시면 되는 거죠, 항상. 그렇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가져가시는데,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자면, 버텨도 되는 수급이에요. 버텨도 되는 수급입니다. 자, 오늘장. 오늘장 보이는 건 없네요. 확실한 것은 오늘장 빼고 이전까지 수급에서는 버텨도 되는 수급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럼 얼마까지 간다는 소리냐? 이 수급으로 당장 내일부터라도 꼬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어본다면, 전고점까지는 간다는 소리죠. 2만원까지는 간다는 소리입니다. 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또 2만원이 되면은, 또다시 걱정이시겠죠. 올라도. 이제 꺾이는 거 아니야. 걱정이시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인드 자체가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고점에서 사니까, 너무 위에서 사니까, 불안하단 말이죠. 바닥에서도 좀 상승 주는 거 샀으면 좀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진다고요. 바닥을 확인한 걸 사게 되면은. 거기서 물을 좀 타게 되면 이런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5% 내외로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지수가 상승 주고 종목이 움직여주면은 빠르게 어떻게 수익 실현할 수 있고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고. 10%씩. 제가 지금 10%씩 가족들이랑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맞았습니다. 절반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수익 난 거에서 어떻게 해요? 수익 실현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10%니까 판 걸 다시 들어가 버리면 비중이 20%죠. 수익률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폭이 줄어들겠죠. 지수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다 올라가죠. 3분기 실적 좋은 것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죠. 이중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 종목으로 다시 또 재편. 10%의 중요성.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옮기고. 그렇죠? 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자고. 일단은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분들 정말 좀 죄송스럽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제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방송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들어오셔서 방송 들어보시고 질문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종목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30선을 지켜내며 1930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5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